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데이 3월 14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4년 파이데이를 앞두고 현재까지 일어났었던 파이 생태계 업데이트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도 앱이 업데이트가 잠시 멈춰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어 파이 앱을 통해서 이 수치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 익스플로어 파이 또한 파이 해커톤 수상 앱입니다. 그래서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3월 11일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 지갑의 수가 455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기준에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도 GABT 지갑에서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의 수치를 확인할 때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 우리가 1000만 개의 지갑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 생태계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파이 지갑이 1000만 개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1000만 개의 지갑 중 현재 455만 개의 지갑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2024년이나 2025년 3월에 오픈 메인넷을 보기 원하는 파이오니어 입장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수치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2024년 코어팀과 모두의 비공개 AMA 회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 모더가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2024년 한 해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해서 현재 수치의 2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코어팀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2024년에 목표로 잡은 것이다. 불가능한 수치를 올해 한 해의 목표로 잡지는 않는다라고 창디오 판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되어야 올해 빠르게 갑자기 증가를 해서 늦어도 내년 파이데이 때까지는 2천만 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 중국 파이오니어는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통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모더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 중국 개발자이죠. 파이도 개발자와 얘기를 잠시 나누어 보았는데 역시나 현재 중국 지역의 파이오니어들이 지갑을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역 파이 개발자들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것에는 이 암호화폐 관련 또는 파이 네트워크 관련된 중국의 규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즉 중국의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딜레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코어팀 내부 이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외부적인 요소, 즉 그 국가와 지역의 규제와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음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455만 개에 도달한 이 지갑 수치에서 빠른 시간 안에 1000만 개의 지갑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중국 쪽 파이오니어들의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대거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3월 14일 파이데이 때 어떤 뉴스들이 공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가장 확실하게 공지가 된 것은 바로 파이커머스 해커톤 우승 앱이 되겠습니다. 이번 해커톤 이벤트에 여러 파이커머스 앱들이 참여 중인 것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고 현재까지 파이OS에 등록이 된 프로젝트는 이지굿즈와 맵 오브 파이 그리고 파이 누크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개발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중 어떤 앱들이 파이 해커톤에서 수상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꽤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매월 열리는 파이 해커톤 이벤트보다 이번 파이 커머스 해커톤 수상 앱이 조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작년 12월에 열렸었던 이 파이 페스트 이벤트를 기억을 해보시면 약 155개 국가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파이코인 결제에 참여를 해왔었고요. 또는 미래의 결제 생태계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 스토어들의 참여를 한 곳으로 다 모으고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파이 앱이 바로 이번 해커톤 우승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 앱은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상 앱이 발표가 되면 세계 각국의 파이오니어가 관심을 더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최대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코어팀이 준비하는 이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코어팀은 파이코인을 통한 지역사회의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가 파이 생태계에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코어팀이 이것을 비공개로 준비 중이다, 이런 공지글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프로젝트 세부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추가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3월 8일에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은 이 파이 광고 네트워크는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 구현을 위한 그중 하나의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광고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광고주가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 앱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파이 코인을 구입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폐쇄원 기간에 광고를 올리고 어디서 테스팅을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을 통해서 지금 광고가 올라오고 있고, 또 그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는 유저들이 토큰 획득과 같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어팀이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 해외 여러 내부 소스에 의해서 조금씩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코어팀이 진행 중인 스텔스 프로젝트들은 보안이 꽤 잘 지켜진 상태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코어팀이 진행 중인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언제든 다시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팀이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타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일까,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소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팀에서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 카타라를 파이 생태계 서버에 통합을 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카타라는 문서 및 공개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파이 기반 구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AI 챗봇이다, 지금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 앱 개발자들 또한 이 카타라 AI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X를 통해서 여기저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캔리님의 텔레그램 채널로 접속을 해보시면 관련 소식을 볼 수 있고, 코어팀의 멤버이죠. 크립토킹이 3월 8일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이 카타라 AI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앱 개발자 여러분께 저희 서버의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AI 도구인 카타라를 통합을 했습니다. 카타라는 저희 문서 및 공개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은 AI 챗봇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앱 빌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챗봇에 액세스하려면 먼저 이 채널의 약관을 읽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약관에 동의하면 챗봇에 있는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챗봇은 아직 답변이 완벽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챗봇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코어팀으로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미답변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일단 카타라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교육하고 개발자를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어팀이 언급을 했지만 역시 이것도 파이 앱 개발자 챗봇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AI 사용 시 가장 큰 문제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챗 GPT나 구글의 이 제미나이, X의 그록 등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이 네트워크 관해서 디테일한 질문을 하였을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실제인 것처럼 전달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정보를 파이 네트워크와 섞어버려서 하나의 결과로 도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AI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작년에 파이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라마를 베이스로 해서 파이 네트워크 전문 챗봇을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파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 라마 AI에 입력을 시키고요. 그 챗봇과 대화를 해보았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답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어 개발자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저도 참여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라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의 장단점을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네트워크 개발자가 누구이고 그 개발자의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또는 파이의 철학은 어떻고 파이의 알고리즘은 무엇이며 파이의 KYC의 특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AI에게 하게 되면 학습되지 않은 AI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우리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준 학습된 AI는 상당히 정교한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 새로 진입한 유저들, 개발자들에게는 이 AI 답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라도 모더레이터나 코어팀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취소가 되었는데요. 작년 말 AI의 챗GPT에서 챗봇 기능이 출시가 되면서 굳이 어렵게 챗봇을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개발자 또한 그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챗GPT의 챗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성 파일 또는 PDF 파일과 같은 모든 문서 파일들을 AI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토대로 챗봇에서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 관련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정보를 AI 챗봇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 정보를 기반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챗봇은 단순 일반 파이오니어들을 위한 챗봇 기능 외에도 파이 앱 개발자를 위한 챗봇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AI는 개발자 쪽으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었는데요. AI 지원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개발자 3년차 5명과 함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효율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파이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필수 요소들까지 카타라 AI에게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모든 지식을 이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지도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코 팀이 이 카타라 AI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들을 만들어 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이 부분도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파이 브라우저에 잠시 공개가 되었다가 사라졌었던 이 스위처에 관한 기능도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파이데이를 앞두고 이와 같은 준비 중인 추가 기능들이 발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스위처 기능이 잠시 브라우저에서 나왔다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되었었는데, 일단 이것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는 이 스위처 기능은 어떤 자산이나 거래를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개발자들이 테스트 앱과 어떤 파이 앱 등을 쉽게 전환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나, 아니면 일반 파이오니어들이 앱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아니면 화면을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순 기능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기능 또한 아직 무엇인지 코어팀에 의해서 아니면 모더레이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파이데이를 앞두고 수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핵심 업데이트만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번 파이데이 때는 해커톤 수상의 발표 외에도 다른 업데이트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